어머니, 설마 사돈어른이랑 그런 사이는 아니시죠?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숨겼어요. 그 순간 50년 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73살이에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 미숙이도 시집가서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평범한 제 일상에 그야말로 폭탄 같은 일이 터진 건 지난 봄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생일이었죠. 며느리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며느리 아버지라고 소개받은 그분이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아들네 결혼식에서는 며느리 아버지가 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아들네 결혼한 후에 이날 처음 며느리의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 첫사랑이었던 그 김준호라니.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되시는군요. 그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겨우 인사를 받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그 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꾸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피곤한 게 아니라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린애처럼 떨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에 돌아와서였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시골에서 선생님 하셨어요. 어머님 고향이랑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눈치챘나 싶어서 말이에요. 며칠 후에 또 만날 일이 생겼어요. 손주 지훈이의 돌잔치였거든요. 이번에도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 그 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앉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저희는 같은 면에 살았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저는 면사무소에서 일했죠. 처음 만난 건 면민체육대회에서였어요. 제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분 집안에서는 제가 학력이 낮다고 했고, 우리 집안에서는 선생님은 가난하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죠. 그분도 다른 분과 결혼하셨고요. 그런데 50년이 지나 이렇게 사돈지간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손주 돌잔치가 끝날 무렵 그분이 슬쩍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가슴이 또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우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50년 전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었던 것 같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말이오. 그 순간 5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집안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요. 그때 멀리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황급히 일어났죠. 이런 모습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 후로도 가족 행사 때마다 만날 일이 생겼어요. 추석 차례, 설날 세배, 병원 검진까지 함께 다니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50년 만에 나누는 그 분과의 대화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할머니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죠. 사돈지간인데 좀 이상하지 않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결국 아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돈다면서 어머니랑 사돈어른이 너무 자주 만난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사실이었어요. 요즘 들어 그 분과 자주 만났거든요. 시장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같이 장을 보고 병원에 갈 때도 같은 시간에 맞춰서 가곤 했어요. 아들의 말이 옳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둘이 벤치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저희 사이를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거든요. 작은 브로치였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꽃 모양의 브로치와 똑같은 걸로요. 그냥 예전에 선물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샀소. 브로치를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50년 전 그분이 저한테 사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브로치였거든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우리 뒤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떨어섰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이미 모든 게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며느리가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한 모양이에요. 다음 날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며 찾아왔거든요. 엄마, 도대체 장인어른이랑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랑 장인어른 사이가 이상하다고요. 진짜 선물까지 주고받으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아들의 추궁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50년 전 그 분과의 사랑 얘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아들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수진이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이라고 알려지면 어쩌느냐고 했어요. 아들의 말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며칠 후 정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며느리가 식구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한 거예요. 다들 아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옛날에 연인 사이였다는 거 말이에요.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직접 확인했다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영희 사돈어른과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묻더군요. 그럼 지금은 두 분 무슨 사이인 거예요? 그분이 제게 눈빛을 보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때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손주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얘기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고 했어요.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딸 미숙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을 묻어두고 사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생각도 해달라고요.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둔 마음이 이제야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 된 손주 채민이가 나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대답했어요. 아니야, 채민아. 할머니는 결혼 안 해. 우리는 이제 친한 친구로 지낼 거라고. 할머니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다고. 우리는 그냥 5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친구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가족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님, 그래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너무 자주 만나시지는 말아달라고. 그리고 가족 행사 때는 그냥 평범한 사돈지간처럼 행동해 달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원 벤치에서 옛날 얘기를 나누는 정도로요. 그분이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잖냐고 말이에요. 그분도 웃으시면서 그러게 나도 그렇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가슴 뛰는 사랑을 할 나이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만나서 옛날 얘기 나누고 서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손주 채민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로맨틱해요.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영화 같다면서 자기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70이 넘어서도 가슴이 설렐 수 있구나. 물론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익어온 따뜻한 마음이랄까요. 그분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마음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주변 시선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며칠 전에는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다른 할머니가 저한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이 사돈으로 인연이 이어지다니 하시면서 자기도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뿌듯해져요. 제가 용기를 낸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그 분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라고요. 그분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50년을 돌아서 사돈으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익어온 깊은 정이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뽀뽀하냐고 물으면 저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사실이에요. 저희는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요. 여전히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서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50년 전 그때보다도 더 깊고 진한 마음으로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만약 50년 전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는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분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본 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젊었을 때 결혼했다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살아오면서 때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이 더 깊고 진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격렬했다면 지금은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 분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며칠 전에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희야, 우리 참 운이 좋아. 왜냐고 물었더니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그 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가끔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나누는 따뜻한 인사말들까지 모든 게 소중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조용히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해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는 당당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상황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사돈지간이라는 운명적 인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이 준비해 주신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박영희 할머니의 50년 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시니어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